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현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요 영화관에서 네, 이 네. 슬램덩크나 타이타닉 같은 추억의 작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시대시죠? 예, 저 정확하게 그 시대. 네. 제가 중학교 갔었을 때 슬램덩크 오. 만화책으로 봤었고요. 타이타닉 하면 네. 진짜 이거 추억이 또 호랑이 있으신가요?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 종로에 서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앞에서 극장 앞에서 쥐포를 많이 팔았어요. 쥐포를 먹은 타이타닉이 3시간 하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제가 제 입냄새에 놀랬던 영화도 재밌었지만 제 입냄새에 놀랬던 타이타닉. 이 작품들이 다시 개봉한다라고 하니 저는 이런 거 보면 네.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전에는 콘텐츠 하나가 그냥 소비된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엔 계속 확 재생산될 수 그런 것 있잖아요.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굳이 취업과 좀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네. 현재 상태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직은 뭐 미완성이다, 아직은 우리랑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실 게 사실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나이대가 같은 있다. 경우에도 그렇죠. 때를 좀 기다리면 분명히 오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제 만났던 분들도 사실 네.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에 한해서 네. 왜 나는 아직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때가 있을 테니까 네. 올 테니까 그 점을 꼭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고 때가 싶습니다. 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네네. 같아요. 또 오늘 취준생들도 이렇게 추억의 명작들 조금 시간 날 때 극장 네. 나들이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기업 채용 소식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공공기관 네.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서울 시내 쪽에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 보면은 이제 딱 아파트 벽면에 SH라고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회사죠.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요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름하여 SH죠. 그렇죠. 스위트홈이라고 할까요? 네. 선생님, 공사하면 우리 취준생들이 조금 인기 있는 직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SH는 좀 어떤 곳으로 통하나요? SH도 제가 저는 네. 이제 부동산학과 네.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학과 딱 나온다 아니면 부동산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첫 번째 생각하는 데가 바로 LH입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도시 개발을 하니까 규모가 크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어디 갈 거냐라고 네. 봤을 때는 일단 나 서울 시내에서 하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SH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서울, 인천 뭐 각 권역별마다 다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공급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재정 규모가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이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인기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평균 연봉 초임을 보면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만족할 수 있는 연봉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라고 네.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지원하시는 공공기관처럼 뭐 대단히 인기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뭐 순차적으로 생각하셔서 경력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진짜 나는 아파트, 부동산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네. 좀 인기가 있는 곳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한 업무가 이제 주거복지라고 한다면 네네. 주거 약자들을 위한 업무를 하는 곳인가 싶은데요. 네. 주거복지직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일단은 이 SH가 어떤 곳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주거복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그다음에 택지개발 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네. 택지라고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면 그게 주택 개발이 되겠죠. 네. 그것을 하는 곳이고요. 1989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3월에 서울하우징, 아까 스윗홈 이 의미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서울하우징의 약자인 SH공사로 바뀌었고요. 2016년 9월 1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군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택지개발, 서울시에 있는 땅들 택지개발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은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볼 집을 지어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있는 도시정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하는 그거와 똑같은 건데 네. 이제 규모가 조금 더 그다음에 네. 서울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질문 주신 주거복지 요거는 뭐 하는 거냐.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18만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입주고객 대상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어떤 걸 하시냐. 여기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13곳, 그러니까 13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종합상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는 거냐? 거기에 살고 계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센터에서 이분들의 민원을 좀 상대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 근무하실 분들을 여러분들을 좀 뽑고 있다. 그래서 사무원 일반 경쟁 14분, 장애인 제한 경쟁 3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인프라적인 거다. 시설 쪽이다라고 하는 분들 기술원 그렇게 해서 일반 경쟁 15분 이렇게 해서 주거복지라고 하는 사업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가 사무로 갈 건지 기술로 갈 건지 이 부분들을 포커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격증들이 회계 자격증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런 쪽도 있고요. 또 이게 주택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그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봐주시고 일반적인 기술은 일반적인 이공계이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기술사도 좋고 기사도 좋고 산업기사도 하나 정도씩은 갖고 계셔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자격 요건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총 4가지 문항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문항부터 읽어볼게요. 지원 동기를 묻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1번, 다른 기관이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2번, 귀하의 어떤 강점이나 역량이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금 친절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질문 자체 공공기관의 질문은 굉장히 친절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1번과 2번,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각각 작성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1번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시면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좀 깊이 있게 보지 않으시면 개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개발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니까 기업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제 그럼 어떤 일들을 제공을 하냐. 첫 번째가 이제 입주하실 분들한테 이제 상담해 주는 거겠죠.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상담. 두 번째는 이제 주거 상향 설계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원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좀 양질의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을까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원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뭔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다. 어떤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걸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시민 교육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사무원분들이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트렌드라든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그러한 지식들을 좀 함양시켜 주겠다라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 서비스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단적으로 뭐 공부대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난방비 많이 올라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에서 소액보증금, 연체임대료, 연료비 등 약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안을 짤 수 있을 거고요. 간편 집수리,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등
사무원이나 기술원이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하나를 좀 잡아서 네. 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냐? 저는 LH가 아니라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 시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의 반비례로 살 집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서울 시내에서 집에 이 서울 시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네. 주거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그것이 서울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거시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회사 지원 동기라기보단 직무 지원 동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네. 같아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걸 좀 잡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항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에 있거든요. 네. 그게 점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1번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서울도시공사를 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원했고 거기에서 이 직무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네. 그 밑에 더 많이 쓰고 싶은 말은 마지막 직무수행계획서에다가 써주시는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조금 하셔라.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거복지 쪽에 있어서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와 내가 들어가면 이런 디테일한 일까지 하는 건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일을 하려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플랜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분석은 물론이고 또 직무 분석도 조금 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어서 이번 문항도 살펴볼게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귀하는 보통 어떻게 해결합니까? 귀하가 경험한 가장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번, 어떤 문제였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나요? 2번,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문항도 좀 팁을 주실까요, 쌤?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그럼 왜 물어보는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처해진 상황이 네. 다양한 민원인 분들을 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원들의 성격도 다 다를 것이고 사람들의 성향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순발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를 물어봤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이것도 하나 좀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네. 그 사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전 같은 걸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렸는데 그분께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컴플레인을 하신 거예요. 야, 나 이거 똑같은 거 고장 3번째 난 거야. 니네가 잘못 만든 거잖아. 돈 못 주겠어. 예상치 못한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객이 결제를 안 해줘요. 우선 결제를 하십시오. 우선 결제하십시오.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저희가 잘못 만들었을 경우 배상을 해드릴 테니 네. 일단은 결제하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는 건데. 근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내가 최대한으로 하되 할 수 네. 없다라고 한다면 바깥에 도움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좋았던 팁은 뭐냐면 맞습니다, 고객님. 물론 고객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네. 규정상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요 서비스 금액 자체, 결제 금액 네. 자체를 디스카운트 해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분도 약간 만족스럽게 회사도 결국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네. 이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했을 때 그냥 내 말이 맞다 아니면 피한다 이게 아니라 절충안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충안. 공부한 것 말고 아르바이트 한 것 중에서 이분과 나 사이에 있어서의 절충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한 거 결국에 그런 일을 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절충안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시하자 그거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해결한 그런 에피소드를 가져가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문항도 살펴볼게요. 업무 성실성을 묻는 3번입니다. 본인이 세운 원칙 또는 집단의 규정이나 절차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1번, 원칙, 규정 혹은 절차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지속했습니까? 2번, 원칙과 규정 또는 절차 등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여 지속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3번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3번은 네. 공공기관에서 항상 물어보는 이 원칙, 그러니까 직업 윤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두 가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게 없으신 분들은 사실 뭐 쓸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원칙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원칙은 뭐 제일 뭐 심플한 거는 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학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사실 뭐 소재 자체 흥미도는 떨어지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약간 힘들고 유혹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겨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집단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것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요거 잠깐 안 해도 뭐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아르바이트 가신다면 뭐 안전이라든지 네.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업무가 아닌데 좀 약간 네가 그래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신 이 부분도 뭐 일반적인 서비스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 무엇인가 좀 정해져 있고 해야만 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단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집단은 또 여러분들끼리 조원끼리 모여서 뭐 그라운드를 정해서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 하거나 정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세운 원칙, 그럼 나는 왜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키려고 했던 원칙은 무엇이었고 우리 집단이 하고자 하는 원칙은 무엇이었고 그를 내가 왜 지키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고 그 밑단에 있어서의 경험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4번으로 가볼게요. 팀워크를 묻는 4번 질문입니다.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으로서 본인은 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4번도 팁을 주실까요, 쌤? 4번은 굉장히 쉽죠. 네. 예, 이거는 팀플레이도 항상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1번 질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 네. 그럼 나는 뭐 리더다, 팔로우다 이렇게 딱 구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그거 왜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면 난 리더였지만 팔로우의 역할도 했다. 네. 팔로우였지만 주체적으로 리더의 역할도 했다. 등등 리더십과 팔로우의 역할들을 좀 이렇게 약간 고루 분배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내가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H 지원하시는 분들 오늘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앙컴의 앙정현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